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섭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대계정 이야기를 한번 더 할 텐데요.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꽤 오래전에.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상대계정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대계정에 제가 뒤에 함정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이게 장기간 기간은 일반의 개와 틀리게 약간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함정이라고 일단 늪이라고 말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상대계정 얘기만 나오면 저는 이렇게 뭐 빠져드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상대계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분개를 한 이유가 그래요. 예, 분개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가 차변과 대변이 있다. 어떤 거래가 발생을 하면, 즉 가방 하나를 10,000원 주고 사는 거래가 발생을 하면 차변에는 가방 10,000원 이렇게 적고 대변에는 이게 이제 현금으로 나갔으면 현금 10,000원 이렇게 적는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분개라고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이 상대가 뭐야? 상대계정이 뭐야? 하는 거예요. 즉 복식부기에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래에서의 다른 쪽, 차변이면 대변, 대변이면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야? 하는 거예요. 즉 상대, 막 그대로 말 그대로예요. 상대의 계정 과목이 뭐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쓰는 용어가 이 상대 계정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장기간 기간에서도 해요. 예, 상대 계정 뭐야? 이게 이제 다 있어요. 이게 이제 W4C나 희망이 만들 때부터 이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들을 하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 뒤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장기간 기간 재무회계에서도 이 상대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장기간 기간 재무회계의 상대 계정은 어떤 거냐? 지출만 봅니다. 지출만. 예. 수입에서는 상대 계정이 뭐야 이런 얘기 안 하고, 돈이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예, 지출을 할 때 어때요? 예, 상대 계정이 뭐야를 적게끔 돼 있어요. 예, 실무에서.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 나가는 돈 이게. 즉 돈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돈 쓴 게 이제 이 그 방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방을 만들잖아요. 뭐 얼마 뭐 해서 나는 급여 수입으로 얼마 받을 거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 받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본인 부담금에서 온 거야? 이 나간 돈이? 그 다음에 아니면 어때요? 급여 수입에서 온 거야? 아니면 그두저도 아니면 뭐 차입금을 해서 온 거야? 이걸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 계정이에요. 즉 수입 관항목이 한 32가지인가가 되는데, 2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목해서 적어라 해요. 그렇게 지목해서 적는 게 상대 계정인데 이게 왜 이제 함정이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함정이란 비영리나 예산회계의 원칙, 즉 단식부기 이런 거의 원칙, 회계의 원칙 중에 원칙이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장부에 어떤 경우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돈이 없는데 돈을 썼다? 그럼 빚내서 썼다는 건데 여긴 그 개념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또 예산회계니까 돈을 받아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받았다는 거는 뭐 돈이 있다는 거잖아. 그걸 전제로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 말이 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든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즉 이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으면 지출도 없다예요. 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무에서 보면 실제는 이게 시간이나 날짜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24일, 오늘이 24일이니까 24일 오전에 잔고가 한 10,000원쯤 있었어. 근데 어때요? 어떤 그 조심 독재가가 후원 지정후원금으로 또 10만 원을 냈어. 우리 기관에. 기분 좋죠. 영수증 발행 다 했어요. 그러면 어때? 잔고가 얼마야? 11만 원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오후에 24일 오후쯤 돼서 이제 늦게 한 3시, 4시쯤 돼가지고 어때요? 예, 10만 원 장기간 급여를 받았어. 그럼 전체 잔고는 얼마야? 21만 원이겠죠?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때 이제 돈을 지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점심을 먹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심을 먹으려다 보니까 요양버섯 선생님 한 분이 또 놀러 오셨어.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오셨어. 또 사회복지 선생님이 상담하러 오셨어. 예산 서너 분, 대여섯 분이 어때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지출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그게 점심을 먹는 거야. 점심을 먹는데 이 지출을 했는데 얼마야 금액이? 10,000원이면 좋은데 한 5분이 먹는데 2,000원짜리가 어딨어. 라면도 요새 4,000원 하나요? 5,000원 하나? 아무튼 라면도 그렇게 금액이 높은데. 그러니까 어때? 부득이
예, 안 먹으면 되는데 아니면 내 개인 돈으로 먹든가 그때 돈을 빌려서 먹으면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예. 근데 그게 말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통장 잔고는 11만 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기관카드를 내고 딱 먹었어. 얼마를? 5만 원을 지출을 한 거야. 그럼 어때요? 21만 원인 상태에서 5만 원을 먹고 16만 원이 되나? 11만 원 상태에서 5만 원을 먹고 6만 원이 남고 나중에 10만 원이 되나? 10만 원 더 들어와서 16만 원 되나? 똑같죠? 그날 거는. 즉 시간을 때를 약간 달리했지만 어때요? 지출이 장기환 급여 수입보다 먼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때 어때요? 예, 후원금에서는 지출이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지정후원금인 경우는 지정된 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후원금에선 내보낼 수가 없었던 거야. 잔고가 10,000원 여기서 나간 거야. 급여 수입 잔고에서. 그럼 마이너스 4만 원이 뜨는 거야. 예, 이 지출 항목에 대한 상대 계정은 어때요? 후원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규칙상.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고 어때요? 예, 회계 규칙이 깨지게 되는 거야. 예. 시간, 날짜에 따라서 이런 일도 비일비재 많아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당연히 예, 어떻게 상대 계정 맞는 게 들어올 때까지 있냐고. 예, 나는 급여 수입 받아가지고 급여 줄 거야. 월급 줄 거야. 이렇게 해놨는데 예, 안 들어와. 20일 돼야 들어오잖아. 근데 나는 15일 날 줘야 돼.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본금을 풍족하게 하라고 얘기하죠. 처음 시작할 때. 차 있고. 근데 이제 현실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래서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처리를 하다 보면 일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막 처리를 할 거 아니야.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빵빵빵빵빵 떠 있는 거야. 왜? 상대 계정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거래 내역을 보고 순서대로 쭉 하다 보면 이런 마이너스가 막 떠요. 빨간불이 빵빵빵빵빵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려면 또 하수분, 시간이 들어가는 거야.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장기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하다가 어때요?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또 그거 또 맞춰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함정처럼 느껴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함정이라고 한 이유는 왜냐? 상대 계정 맞습니다.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예, 틀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산출근거 요새 이제 한참 문제가 되고 이건 진짜 함정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푹 빨아들이는 건 늪이라고 하지만 늪보다 더 심해 아주.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2008년부터 장기환 기간이 시작됐는데 지금 그때까지의 모든 운영을 다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산출 근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아요. 이것들은 규칙상 맞고 원칙상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현실이 고려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맞고 해야 돼요. 예. 대다수 장기환 기간요. 이제 장기환 기간이 3만 개잖아요. 그 중에 어때요? 정말 부자 장기환 기간은 얼마나? 요양원은 일단은 다 건물들이 자기 건물이시니까 부자라고 쳐요. 공생은 어때요? 임대이사하고 구인 이하잖아요. 여기 다 어때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시잖아요. 예, 객관적으로 놓고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객관적인 걸 봤을 때, 그 기관만 놓고 봤을 때, 주간보호도 마찬가지죠. 정말 30인 이하 시설이 태반이에요. 5,000개 주간보호 중에 30인 이상 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예. 전부 다예요? 아니죠. 방문요양은요? 방문요양은 어떨까요? 방문요양도 마찬가지예요. 방문요양도 그렇게 돈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월 매출을 놓고 볼까요? 1억 이상 기관을 한번 봐요. 1억 이상 기관은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만큼 영세화되는 거예요. 대다수 장기환 기관들은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무시되고 상대 계정 산출 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여기에 과다한 시간을 소모하는 거야. 지도 점검도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예? 서로들 이거 맞춰보느라고 공부들도 하시고 이거 배우려고 이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들으시고
이게 너무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월 매출 1억일 때 순수입은 얼마나 돼요? 월 매출 이상일 때. 예. 인건비 수입비율 방문요양 기준으로 86.9% 제한한다고 치면 어때요? 1,340만 원인가 그렇죠? 남는 돈이 1,340이에요. 와, 1,000만 원대 이상이야? 막 이러잖아요. 아니, 장교환 기간은 인건비만 딱 주고 나면 끝이에요. 예, 밥은 안 먹어요. 전기요금 안 내요. 핸드폰 요금 안 내요. 차는 안 몰고 다녀요. 예. 임대료는 안 내요. 사무실. 그거 다 내고 나면 얼마나 남는데 얼마 안 남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어때요? 4천만 원 정도잖아요. 4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월 매출이 전체 방문 요양을 통계를 내면. 그럼 4천만 원 이하라고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얼마야? 4일은 32. 그러니까 500만 원 조금 넘어요. 5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550만 원 되는 데서 임대료 내고 그 밥 사 먹고 커피는 먹지도 말아야 돼. 그다음에 전기요금 내야 되고 임대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뭐 볼펜 사고 뭐 사고 이렇게 잡비 쓰고 하면 어때요? 이것저것 어때요? 수영비 수수료 내고 뭐 내고 쭉 내다 보면 얼마를 벌까요? 500 받는 중에서 평균적으로. 근데 거기에 어때요? 정말 어때요? 회계적으로 좀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는 상대 계정이나 산출 근거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렵지 않나라는 거예요. 실수입은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얼마 전에 기사에서 월 3,000번은 그거 어때요? 예,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예, 경비는 제하지도 않고, 예, 그러고 나온 게 그 3,000만 원 얘기예요. 기사가 많이 뜨고 막 문제가 됐더라고요. 욕도 많이 먹고 그 주간보 하시는 대표님. 어쨌든 어때요? 젊은 분인데 예, 이제 그렇게 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실수입은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냥 월급쟁이 정도예요. 한 4천만 원 정도 매상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정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비율이 좀 또 틀리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또 푹 떨어져요, 수입이. 거기에 그런 와중에 어때요? 환수 한번 맞아봐요. 그럼 어때요? 진짜 허리 휘죠. 대부분 환수 맞을 때 있는 돈 갖고 툭 내시는 분 많지 않아요. 대출 받아 내시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때요? 기관들이 다 차입금 없이는 운영이 가능한 상태, 즉 적정한 운영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거를 어때요? 세밀하게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세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장교환 기관이 영세한데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어때요? 그거 좀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게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상대 계정이 잘못되든 잘 되든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산출 근거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영세한 데서 얼마나 뭐 이상한 쪽으로 쓰겠어요. 돈을 쓸 돈이 있어야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쓰지. 예? 도대체 어때요? 이런 거를 자꾸 어때요? 너무 세밀하게 해서 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어르신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입니다. 장교환 기관은 어르신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막대한 돈을 내고 국민들이 자기 어때요? 건강보험료 일정 부분을 정부한테 내는 거잖아요. 강제로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 올바르게 쓰이게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르신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좀 제가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회계 이야기라서 그래요. 제 이야기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